이범희 교수의 범상치 않은 희귀질환 이야기 월간 이범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월간 이범희 들을 때마다 약간 어색합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맞습니다.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해볼 희귀 질환은 폼페병. 네. 폼페병은 어떤 병입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당원병 2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 당원병 2형이라고요? 네. 당원병도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사춘이에요? 그 2형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증상이 전혀 다른 질환이고요. 당원병 그러면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한 게 당원병 1형 그러면은 저혈당증 생기고 뭐 간이 커지고 그래서 저혈당증이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 이 폼페병은 그 당원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는 부분이 리소좀 라이소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라이소좀은 이제 그 올가넬 안에 이제 폐하가 굉장히 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빌딩 블럭들을 잘게 잘라줘서 리사이클을 해주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지즈 타입 2가 생기는 거. 제가 이제 월간 이범희를 한참 했잖아요. 네. 라이소좀 어쩌고 나오는 질병들이 이미 앞에 몇 개 네, 있었던 네, 네.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있었죠? 우리 저희가 했던 했던 거? 것 중에 이제 고셔, 고셔, 예. 예, 그리고 파브리? 파브리, 네, 고셔, 파브리 이런 것들이 라이소좀 스토리지 디지즈 네, 뭐 네, 이런 거였는데 네. 걔네들은 당지질을 분해하는 요소였고요. 폼페 같은 경우는 이 효소는 라이소좀에서 당 부분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라이소좀에 안에 있는 그 글라이코젠에서 글루코스를 떼내는 글라이코젠을 분해해서 글루코스를 만드는 네. 효소가 부족한 네. 병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혈당증이나 이런 거랑은 상관없어요. 증상. 아니 근데 당원병 할 때 저혈당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는 보통 이제 좀 한참 안 먹어도 몸에 있는 글라이코젠이 깨지면서 글루코스가 되는데 당원병 환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안 먹고 몇 시간 네. 지나면 확 저혈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네. 그 당원병에서 말하는 그런 효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서 네.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포도당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라이소좀에 있는 이 효소는 이 GAA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알파 글루코시데이즈가 원인 유전자인데요. 걔네들을 이게 라이소좀 안에 들어있는 효소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이소좀은 일단 얘한테 들어온 애들은 그냥 다 부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그 부수는데 거기에서 라이소좀 안에 있는 그 글라이코젠을 부수는 효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간에서 알든 말든, 네. 포도당을 생합성하는 그런 거랑은 달라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간에서 글라이코젠이 글루코스로 바뀌는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예, 그런 거랑은 이 전혀 과정에 관여하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요소라고요. 네. 이제 저번에 보면은 고셔랑 파브리도 우리가 다 라이소좀에 이런 게 축적이 되는데 증상은 전혀 달랐잖아요. 네. 고셔 같은 경우는 RES 시스템이었고 파브리 같은 경우는 엔도실리얼 셀이 중심이었다면 얘는 머슬 셀이 중심이 돼요. 그럼 폼페병의 증상은 얘는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스켈레탈 머슬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력이 떨어지는 게 주요한 특징이 됩니다. 간단하네요, 의외로 증상. 언제 진단돼요,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되게 두 개로 나오거든요. 그 early onset은 infantile 폼페. 그래서 IOPD, 뭐 infantile onset 폼페 디지즈 그래서 IOPD라고 네. 얘기하고 1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late onset 폼페 디지즈 그래서 LOPD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레이트 온셋도 1세 이후예요? 예. 그 1세 이후가 예를 들어서 10세, 20세, 30세일 수도 있느냐라는 그렇죠. 그럴 수는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력 저하. 뭐 근력 저하는 근력 저하고. 네. 심장 비대는 그럼 숨차서 알게 됩니까? 처음에? 그렇죠. 되게 이제 가장 심한 경우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축 처지고 잘 못 먹고 처져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심장 비대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경우예요. 아기 때부터.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심한 폼페병이고 네. 레이트 온셋 같은 경우는
그 근육이 좀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폼페병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력자가 조금 특징이 우리 몸에 이제 엑시알 머슬 중심으로 근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말할 때 보면 콧소리가 많이 나요. 헝헝헝 이런 콧소리가 많이 나고 이렇게 팔이나 다리 이렇게 밀어보라면 잘 그건 미시거든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손을 이마에 대고 손 밀어보세요. 그럼 이거 못해요. 여기 이제 그 오히려 목 중심 근육 같은 게 약해요. 예, 중심 근육. 복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진행이 되면은 보행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휠체어 생활하시게 되고 또 이제 그 호흡기 근육이 이제 안 되니까 양압기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오기 훨씬 전에 진단은 되시겠죠, 그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영아형 같은 경우는 증상이 너무 이제 확실하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레이톤색 같은 경우는 또 성인기에 발생하는 뭐 말초신경병도 있고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질환들이. 그러면 진단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렇죠. 경우도 성인분들이 있겠네요. 오히려 이제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럼 이것도 유전자 관련 질환? 그렇죠. 이거는 네, 상염색체 열성입니다. 열성이에요? 그거 훨씬 적겠네요, 환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마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진단은 유전자 분석, 진단은 유전자 분석도 가능하고 효소 분석도 가능한데요. 그 특정 효소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 네. 글루코시데이즈 GAA라는 그 효소를 그게 부족하다는 거였죠? 네네. 근데 올해부터 바뀐 게 신생아 선별 검사에 이 질환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약이 있어요, 혹시? 그렇죠. 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생겼나 보다. 원래 없었는데. 아니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약은 있었고 근데 뭐 약이 또 워낙 비싸고 그 신생아 선별 검사로 그 전에는 그런 대사이상 검사에다가 리소좀 축적 질환 그래서 고셔병, 파브리병, 폼페병, 뭐 험터병, 크라베 뭐 이런 것들 6개가 들어갔어요. 한 번에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나라에서 그거는 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아기 태어나면은 요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만, 엄마가 손들어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엄마가 거부하면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이제 거부하는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 거부할 사람은 잘 없을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약이 있어서 이게 네.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 효소를 보충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주사로 맞고 2주에 한 번. 평생 맞아야 돼요. 2주에 한 번 주사는 뭐 간단한 거예요? 아니면 오래 맞는 거예요? 오래 맞아야 되고요. 대개는 한 서너 시간 이상 맞게 되는데요. 이게 특히 영아형 같은 경우는 효소 수치가 완전히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 몸에 폼페의 그 효소가 아예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효소를 주면 이물질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체 반응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항체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주 심한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효소 수치가 아주 없는 환자한테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그렇죠. 줘서 네. 감작을 시켜가지고 뭐 네, 이렇게 네.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면역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건데 한 번에 서너 시간씩 걸리는 거는 사실 투석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이게 지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건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줘야 돼요? 어차피 효소를 정말 이만큼 줄 거잖아요. 아니요, 꽤 많이 줘요. 저희가 이제 고셔병이나 파브리병 때 주는 양보다 훨씬 많이 줘요. 파브리병 때 저희가 몸무게당 1mg을 주거든요. 폼페는 20을 줘요. 와, 20배를 준다고요?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나 이런 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천천히 주는 그런 걸로 임상 실험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승인돼서 그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는 거고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서너 시간 동안 그 효소 주사를 맞으면 그러면은 되게 멀쩡해집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그랬었어요는 그랬었다라는 뭐죠? 거는 네. 저희가 이제 1세대 약물이 마요자임이라는 약물이 있었는데 네. 그 약을 쓰면은 처음 한 뭐 1, 2년 요 정도는 좋아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심장도 줄어들고 근력도 회복이 되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치료를 계속해도 환자분이 조금씩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한 약이 이제 엑스비아자임이라고 이 기능이 개선된 약이 나왔거든요. 이 약을 쓰고 나면서 그 전에 마이오자임이 해결이 안 되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 약도 모든 걸 다 좋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이제 장기 데이터는 좀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뭐 세포 침투력을 한 뭐 16배 정도 향상시킨 거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근육 효소 수치가 정상화됩니까?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넥스비아자임도 20mg을 주거든요, 몸무게당. 케이지당. 예. 예, 근데 이걸로 뭔가 임상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40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주사를 더 오래 맞아야겠군요. 그렇죠. 더 오래 맞아야. 예, 근데 이제 딱 치료를 하면은 환자분들이나 뭐 아기들이나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눈에 띄게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와서 맞는 게 이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은 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죠. 평생 맞아야 된다니까 좀 부담스럽긴 그렇죠. 한데 이건 건강보험 말씀하셨으니까 보험은 되는 모양인데 네, 이것도 좀 비싸겠죠? 비싸죠. 희귀병 치료제는 다 비싸죠. 비싸죠. 1년 치료제가 없다니 알고 있어요. 이 치료를 안 받으면은 이 병은 확 나빠질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영아형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살기도 좀 어렵고 성인형 같은 경우도 호흡기근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홈벤틸레이터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죠. 아무튼 네. 폼페병은 그래도 뭐 약이라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간에는 치료약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아예 네, 존재하지 네, 네. 않아서 오늘은 약 얘기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폼페병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